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현안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뜨거웠던 현안이 바로 액트지오. 이 네. 고문이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네, 그 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4분짜리 국정 브리핑 첫 브리핑이었는데 네. 우리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네. 꾸게 하는 그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진짜 1번 뻥이다. 왜냐하면 48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석유 난다 이러면서 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뻥으로 드러났잖아요. 두 번째는 뽕이다. 이거는 뽕? 국뽕. 이게 정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국뽕에 취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한번 가려보려는 뽕이다. 세 번째는 삥이다. 이거는 삥? 누군가 예. 국가 세금을 삥 뜯으려는 거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거 하나 시추하는데 최소 1,000억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5개를 시추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최소 이것저것 5개. 합치면 5,000억이 아니라 정말 조 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세수 결손도 너무 많은데 지금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 석유는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으면 우리가 다 깔고 앉아 있는 건데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훔쳐갈 것도 아닌데 예. 지금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삥 뜯기는 시간이 거 아닌가? 없다. 빨리 해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도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 부산 엑스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뻥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막판 대역전이라 했는데 뻥이었었고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유치한 데에서 그것도 국뽕이었었고 결국 이것도 삥 뜯긴 거거든요. 5천억. 그 돈이 어디 엄청나게 몇 천억을 삥 뜯긴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뻥, 뻥뽕삥론에 따르면.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예. 엑스포는 그 다음 날 바로 뻥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29대 119라고 바로 밝혀졌으니 꿈에서 다 깼는데 네. 지금은 이게 언제 석유 시추가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 정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시추가 아마 35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5년. 그동안 계속 퇴임하고 이거를 나서 8년 더 있다가 이제 시추가 시작이 되니까 예. 이건 해도 뭐 개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당했는지도 안 당했는지도 네. 모르고 맞아요. 그냥 퇴임하시네. 네, 네. 뭐 시출하더라도 그 결과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 분석이나 이런 거 예. 시간도 걸리고 네, 그냥 그렇게 돼서 국민 관심사에서 사라지면서 슬 그냥 삥 뜯기고 삥 이번 뜯긴지도 정권까지는 모르고. 괜찮다 네. 이렇게 질러도 된다 이런 판단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딱 하면서 4분하고 딱 가버리고 아니 그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그 뒤에 온 그 아브레우 아브레우 네, 기자회견도 고문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시기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다. 옳은 이야기가 없는 게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 팍 떨어진 상황에서 예. 지금 뭔가 저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이런 애매한 시기에 음. 와서 그 네. 우드 사이드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 호주 회사 우드 사이드 네, 네. 회사가 네. 15년 동안 하다 채단성이 없고 미래성이 없다고 간 네. 거를 개인 업자인 그 네, 1인 일인 업체고 뭐 업자. 대표도 아니고 고문이더만요. 네, 1인 그 팔았더라고요 회사를. 네. 그런 그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죠. 그 대통령이 왜 그 시점에 네. 장중에 그것도 네. 혹시 그 보니까 뭐 에너지나 석유 주식은 없으셨죠? 저는 네. 없습니다. 두 분 대박의 네, 꿈은 다 이제 안 아니 되는 그래서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발표하고 나서 올라온 게 올라갔다가 아니고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지금. 때문에 네. 이거는 돈이 이미 그거는 뻥이라 하는 거를 이제 아하. 결정한 거 아니냐 드러났다 이래 보는 거죠. 시장이 더 잘 알고 있다. 예. 뭐 S&P에서도 이제 분석 결과 네, 내놓게 네. 되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그 해외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걸 제대로 된 그걸로 취급도 그러니까요. 안 해요. 그 석유 가격도 뭐 예. 출렁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황금똥을 계속 싸다 보니까 그러면 뱃속에 황금이 있는 거 아니야? 배를 갈라보자 해서 48년 전에 이미 갈랐어요. 근데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또 15년 동안 엄청 유명한 종합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제 찌른 거죠. 다 갈랐는데 그래도 안 없었어요. 보인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그 재택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갈라보자라고 하면 이거 갈라야 됩니까? 의심해야 됩니까?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20%의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네. 넘어가는 게 저는 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나타나서 나한테 투자해 내가 막 무조건 불려줄 수 있어라고 네. 하면 이건 보이스피싱이거든요. 이거는 예.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믿는다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투명한 거잖아요. 불투명한 네. 거 국민들이 우리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맞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네. 왜 하필 이 법인 이 세를 못 내고 세금 못 냈던 텍사스에서 못 냈던 맞습니다. 그 회사 또 1인 기업이라고 하는 네. 그 저희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우리 누리꾼들 우리 네, 국민들 네.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합니다, 진짜. 텍사스에 있는 그 집까지 네. 찾아내고 다 해서 알아냈는데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서 네. 열심히 이해해야 일을 됩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네. 받아가지고 네. 분석해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에서 그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하는 분들이 요청을 하니까 줄 수 없다고 이제 그 석유공사나 관련 기관에서는 줄 수 없다고 지금 그에 대해서 보안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안을 지킬 사안인가요? 이미 다 계약도 됐고 그런 그러니까요. 과정들을 우리가 몰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걸 얘기 예산을 지금 그 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예산과 네. 협의한다면 예, 예. 국회에 가야 되는 국회에 상황인데 가야 되죠. 그럼 국회의원 자료를 주지도 않고 예산만 주라 하는 그 행태는 잘못된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예. 그거를 설명하러 들어왔을 건데 궁금한 거는 정작 궁금한 거는 하나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성공률이 20%라는데 이게 도대체 뭘 근거로 20%가 나왔는지 그 20%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왜 기자분들이 잘 질문을 안 하시던데 이게 이제 그 아브레우 그 고문이 얘기하기로는 네. 5개 중에 5개 유망 구조 중에 하나에서는 석유가 발견된다는 뜻이다. 20%라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닐 것 같은 게 5개 중에 하나 발견되면 하나는 반드시 발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50개 파면 10개 발견되고 500개 파면 100개 발견되고 이런 뜻인데 아하. 석유가 그렇게 매장돼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가능성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근데 이런 걸 설명을 전혀 안 해주고 돈만 저는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그 되죠. 사람 말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이해관계가 없이 아니면 보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믿는데 네. 이분은 여기 있다고 주장을 해서 시추를 주장을 하는 와중에 35년까지 자기는 엄청난 수익이 있는 그럼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진짜 아까 말한 웨스트 우드 네,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 네. 우드사이드에 그거는 15년 동안 자기 돈을 들여서 맞습니다. 15년 동안 파보고 시추해보고 검증해보니까 없다는 사람 말하고 자기 돈을 집어연 사람은 지금 갔단 말이죠.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미래성이 없다 하고 네. 갔고 자기 돈은 안 들어가면서 이게 만일에 그 시추로 하는 과정을 진행을 네. 하면 자기한테 막대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네. 저는 그런 걸로 이제 그 말의 신뢰 정확성을 판단을 하죠. 맞습니다. 아, 그걸로도 우리가 예, 따져볼 예. 수가 그럼요. 있네요. 그리고 그 예. 3개월 전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예.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동해에 석유를 시추를 하면 10%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예. 석유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동해 심해에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용은 하나당 600억 그리고 성공률은 1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2024년 2월 23일.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성공률이 2배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네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 20%고 뭐 최대 35에서 140억 그런 예. 근거는 없는데 이분이 시추를 한 게 아니고 웨스트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하고 또 석유- 노르웨이인가 아, 어디에서 예. 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을 새로 한 거 하나 없이 기존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간 사람이 데이터를 받아서 새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35만에서 140억 배럴, 35억에서 140억 배럴 최대까지고 확률이 20%다 하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에 대한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근거 다른 필요한데.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이래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때 그런 판단이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아하.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저 데이터를 정말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항상 거짓말장이들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장 높게 계산을 했을 때 아마 20%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 자체를 로 데이터를 놓고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저작거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예.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 고개를 들어 천공 영상을 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몇 주 전에 그 영상에서 천공이 그런 얘기를 맞아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 그 석유 시추 탐사의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더라고요. 근데 대왕고래가 흰 수염 고래를 뜻해요. 근데 흰 수염 하니까 이게 그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마 아니겠죠? 에이, 설마. 설마 이름까지 지어준 거 아니겠죠? 그렇지 아니, 않겠죠. 정말 모든 네. 걸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게 네.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극이에요. 왕자를 쓰고 예. 뭐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뭐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대통령실을 다 옮기고 막 이런 분들이니 이것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국회에서 객관적으로 네. 뭐 예산을 쓰려면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국정조사든 뭐 청문회든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네.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원구성 네. 빨리 하라. 이렇게 네. 꼭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